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며 준비합니다. 오랜 세월을 일하며 쌓아온 꿈과 기대가 은퇴 후의 삶을 장식할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많은 부부들이 마주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를 준비하는 동안 간과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이 찾아오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10상 중 7상은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며 예상치 못한 고립과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은퇴가 그저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준비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삶의 큰 변곡점으로 다가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두 손에 빈잔만 남은 부부들. 10상 중 7상은 이렇게 무너진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맞이하고 나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모두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들 사이에서는 은퇴 후의 갈등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사실 10상 중 7상은 은퇴 후 꿈꾸던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1. 은퇴 준비의 실패 예상보다 더 빠른 현실의 벽.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면서도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 부부는 50대 중반에 은퇴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여행을 다니고 자녀들과 함께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 후 여행과 취미 생활을 위한 비용을 계산하고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부족했고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얻은 금액은 예상보다 적었으며 그동안 꿈꿔온 여행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여유를 갖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재정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산을 팔거나 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전부터 체계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예기치 못한 변수들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 경제적 준비 미비 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다. 정 씨 부부는 40대 후반부터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라고 말합니다. 정 씨 부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녀들의 학비도 거의 해결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잘 모아두었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그들의 삶은 예상을 벗어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씨 부부는 각각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아내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계속해서 증가하며 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은퇴 후 활동이 줄어들면서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이미 독립해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정 씨 부부는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지출과 건강 문제로 재정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세운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을 계속해서 창출할 방법을 모색하거나 의료비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3. 정신적 준비 부족 우리는 단지 쉬고 싶었을 뿐. 이 부부의 이야기도 은퇴 후 삶의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그동안 일만 하며 바쁘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조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자유롭게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은퇴 후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 부부는 무기력하고 지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아무리 쉬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결국 그들의 삶은 무기력한 일상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무엇을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퇴직을 맞이한 결과 우울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삶의 현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러한 사례들은 단지 몇 가지 예일 뿐 현실에서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은퇴 후 삶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즉, 퇴직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취미와 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목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해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 그리고 활동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은퇴 후에는 빈 잠만 손에 쥐게 될 뿐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준비 없이 맞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하며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해야 비로소 빈잔이 아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삶, 준비 없이는 절대 평화롭지 않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라는 단어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퇴직 후 잘 살기 위한 준비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 준비가 없다면 은퇴 후 그 누구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재정적 여유를 꿈꾸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생활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김모 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직장에서 일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자산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들이 준비한 연금과 퇴직금을 바탕으로 여유롭게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가지며 즐겁게 살아갈 계획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김 씨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재정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김 씨 부부는 결국 은퇴 후 몇 년 만에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충분히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건강도 나빠져 그마저도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재정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한순간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직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주택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정신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 재정적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 준비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겪게 되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일상에서의 역할 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고 직장에서의 성취가 우리의 자아를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일상에서의 역할을 잃게 되면서 공허함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문제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 여행을 가고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삶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하고 나니 여행은 말처럼 쉽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자녀들도 자신들의 삶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우리는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준비가 부족했던 박 씨 부부는 점차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 너무나도 긴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점차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나마 있던 에너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은퇴 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은퇴 후 자신만의 목표를 찾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정신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은퇴 후 삶의 무게가 더욱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하며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도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적인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활동을 통해 은퇴 후에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농사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 건강한 삶. 결국 은퇴 후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준비, 정신적인 준비, 그리고 은퇴 후 할 일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쉬운 삶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어떤 기대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은퇴 후 아무리 시간을 많이 갖는다 해도 그 시간은 결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재정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은퇴 후 나만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명확히 세워 나가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그 여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은퇴 얘기만 나오면 괜히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나도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할 텐데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퇴직 후의 삶이 정말 막막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거든요. 그나마 퇴직금을 알뜰살뜰 모으거나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오거나 안전한 연금이 있으면 좀 낫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준비 못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은퇴를 연기하려 애쓰는 분들 혹은 실제로 은퇴했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앞에서 마음이 텅 비어버린 분들을 보고 있으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런 비참한 은퇴 후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새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각종 재테크가 유행이긴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과감하게 투자하자니 무섭고 안 하고 있자니 뒤처지는 기분이고
딱 중간 어디쯤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조금씩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ETF 상장 지수펀드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월급 대신 혹은 은퇴 후의 생활비를 책임질 만큼의 ETF 투자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거창한 목돈 없이도 소액부터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고 다양한 테마 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인 부담도 덜하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삶에서 ETF 투자가 왜 한 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예시를 들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ETF 투자가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유. 먼저 ETF가 뭐길래 은퇴 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분산 투자 효과. ETF는 여러 종목이나 자산을 한꺼번에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하나만 사도 미국 대형주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셈입니다. 개별 종목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도 ETF 전체로는 위험이 완화되죠. 낮은 보수와 간편한 보통 펀드보다 운영 보수가 저렴하고 주식 거래하듯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 자산 주식뿐 아니라 채권, 원자재, 리츠 등 여러 가지를 담은 ETF가 있죠. 경제 상황이나 시장 흐름에 맞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즉, 은퇴 생활이라고 해도 투자는 해보고 싶은데 너무 크게 잃지 않을까? 싶을 때 ETF는 위험을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줍니다. 2. 은퇴 이후의 3가지 사례. 이제 실제로 ETF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생활비 혹은 용돈을 만들어내는 사례를 살펴볼게요. 저마다 상황과 나이가 다르고 투자 성향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ETF를 통해 은퇴 생활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2-1. 조기 은퇴 후 매달 생활비 걱정을 덜었어요. 50대 초반 조기 은퇴자 김모 씨.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25년 넘게 일하다가 5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른바 워라밸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겨서 한 달 생활비가 걱정이 됐습니다. 본인은 어차피 생활비 중 일부는 투자, 수익으로 마련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관심을 가진 게 바로 ETF였대요. 투자 시작 처음엔 안전성을 우선해서 고배당주나 채권형 ETF 위주로 시작했습니다. 매달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월세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죠. 수익 구조 한두 달에 한 번씩 몰아서 배당이 들어오거나 분기별로 꽤 괜찮은 금액이 쌓이니까 김모 씨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내 용도는 ETF 배당금으로 해결되겠다 싶었답니다. 삶의 변화 덕분에 매달 내 통장에 얼마 들어오지? 하고 노심초사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꺼내 쓰고 부족하면 또 적당히 일하거나 남는 시간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에 집중하게 됐다고 해요. 이 사례를 보면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배당형 ETF나 채권형 ETF에 투자해서 매달 또는 분기마다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 정신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2-2. 적은 돈으로도 조금씩 종잣돈을 불릴 수 있더라고요. 40대 후반 회사원 이모 씨. 다음 사례는 은퇴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40대 후반 이모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대단한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은퇴할 때까지 아직 1015년 정도 남았지만 미리 조금씩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ETF를 접했습니다. 투자 계기 펀드 가입이나 주식 매매도 해봤지만 소액 투자자로서 너무 오랜 시간 하나를 들고 있자니 불안하고 또 개별 종목을 고르기엔 자신이 없었대요. 그러다 지인 추천으로 지수추 종형 ETF 코스피 200, 나스닥 100 등을 매달 정액 적립식으로 사는 방법을 시도해봤죠. 투자 방법. 이모 씨는 월급에서 3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떼어서 ETF를 사모았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사려고 애쓰기보다는 매달 정해진 날에 조금씩 쌓듯이 하는 방식이에요. 수익과 심리적 안정. 투자 결과 개별 종목처럼 너무 출렁거리지 않고 지수 전반이 오르면 ETF 가치도 오르니까 심리적으로 편했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ETF를 사다 보니 나도
노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겼고요. 결론적으로 5년 가까이 투자하다 보니 꽤 쏠쏠한 수익이 쌓였고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오더라도 적어도 원금을 잃고 망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대요. 이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건 꼭 은퇴 직전에 큰 돈을 들고 ETF를 사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을 때 적은 돈이라도 ETF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노리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3. 위험 자산 안전 자산 배분으로 연금을 보강했어요. 60대 중반 퇴직 공무원 박모 씨.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60대 중반 퇴직 공무원 박모 씨인데요. 공무원 연금 덕분에 일정 금액이 나오긴 하지만 요즘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의료비나 손주들 교육비 등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많아서 연금만으로는 빠듯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려봐야겠다 싶어 시작한 게 ETF 투자였다고 합니다. 투자 전략 박모 씨는 이미 연금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었기에 자산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으로 나눴습니다. 가령 해외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를 적절히 섞고 금이나 은 같은 원자재 ETF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한 거죠. 리밸런싱 매달 혹은 분기마다 포트폴리오 비율을 체크해서 지나치게 올라간 자산은 일부 매도하고 가격이 조정된 자산을 매수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결과와 의회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거에서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냐는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채권형 ETF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일정 수익을 주고 주식형 ETF도 세계 증시가 오를 때는 꽤 높은 이익을 안겨줬다고 해요. 이분은 연금 이외에 내게 맞춘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니까 마음 편히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를 통해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등 어느 정도 연금 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ETF를 활용해 추가적인 수익원과 자산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ETF 투자 시 주의할 점과 팁. ETF가 마냥 안전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분명 시장이 크게 출렁이면 ETF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위해 ETF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은 몇 가지는 꼭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분산의 분산. 아무리 ETF가 분산 투자 효과를 준다 해도 특정 테마나 특정 국가에 올인하는 ETF만 잔뜩 들고 있으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주식형 채권형 원자재 부동산, 리츠 등 다양한 범주에서 ETF를 골고루 담는 걸 고려해 보세요. 투자 목적과 기간 설정. 나는 매달 배당금을 노리고 싶다면 배당형 ETF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산을 키우고 싶다면 성장형 ETF 중심으로 접근해 보세요.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장기 투자 마인드.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다고 ETF를 데이트레이딩 하듯이 사고 파는 건 비추천입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적어도 몇 년간 묵혀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리밸런싱 습관. 분산 투자를 해도 계속 가만히 두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내 투자 비중이 내 목표에 맞게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비중 조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 은퇴 후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고 목돈을 ETF에 몰아넣고 손실을 보면 더 힘들어집니다. 미리미리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당장 필요한 자금 생활비, 비상금 등과 투자 자금을 확실히 분리해야 하죠. 4. ETF가 주는 희망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사실 은퇴 준비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막연하게 언젠가 퇴직하면 뭘 하지 고민만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소액이라도 ETF에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은퇴 생활을 구상해보면 어떨까요? 혹시나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적금 대신 ETF 적립식 투자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은퇴하셨다면 본인의 생활비 규모나 연금액을 감안해서 여유자금 일부를 ETF에 넣어두고 배당이나 채권이자 등으로 플러스 알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자산이에요. 하지만 건강 문제나 취업 환경, 나이를 고려하다 보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죠. 그렇기에 미리미리 ETF 같은 투자
방법을 익히고 자산을 굴리면서 내 삶을 보탤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무리하며 월급 대신 ETF로 살아남기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은 작은 돈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은퇴 후 어느 시점에든 내 필요와 목적에 맞게 ETF 종목을 고르고 배분 전략을 짜서 실천하면 됩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아이고 이제 난 끝장이야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ETF 투자라도 조금씩 해두면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든 분기마다 오르는 투자 수익이든 내가 그래도 뭔가 하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이어갈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ETF가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림이 있지만 적절한 분산과 장기 투자 원칙을 지킨다면 기대 이상으로 든든한 자금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오늘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월급 대신 ETF 배당금이나 수익금으로 살아남는 멋진 시나리오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월급보다 더 큰 투자 월급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겁먹지 말고 조금씩 공부도 해보고 작은 금액부터 ETF 투자를 시도해보세요. 은퇴 후 삶이 기약 없이 불안한 그림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그려나가는 새로운 기회가 되느냐는 결국 나의 첫 발걸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오늘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줄이면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잖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막상 퇴직하고 나면 쓸 일보다 더 무서운 건 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아플 수도 있고 가족이 갑자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예상 못한 지출은 끝도 없이 생기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엔 막 퇴직을 앞두신 분도 있을 테고 이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같을 겁니다. 과연 얼마면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모두가 멈춰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은퇴 6년 차입니다. 처음엔 5억이면 충분하겠지, 월 200이면 여유롭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돈보다 중요한 건 지출의 흐름을 관리하는 기술과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이더군요. 오늘은 제가 매달 어떻게 생활비를 쓰고 있는지 또 다른 은퇴자 세 분의 이야기를 곁들여 은퇴 후 생활비의 진짜 얼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1. 매달 160만원 아슬아슬하지만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67세 홀로 지내는 남성의 고백. 박정수 가명씨는 공무원으로 32년을 일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130만원 정도. 자녀는 독립했고 부인은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박씨는 서울 외곽의 전세 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전세금은 퇴직금에서 뺐고 남은 돈은 예금으로 묶어두었죠. 매달 꺼내 쓰면서 살고 있어요. 박씨의 월 생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비 약 35만원, 관리비 공과금 약 20만원, 통신비 및 교통비 약 15만원, 병원비 및 약값 약 30만원, 여가 및 모임비 10만원, 기타 의류, 선물 등 10만원, 비상금 예비비 성격의 저축 10만원, 총합 약 160만원. 딱히 여행도 안 가고 모임도 거의 안 나가요. 병원비가 제일 큽니다. 혼자 있다 보니 건강이 더 민감하거든요. 박 씨는 가장 무서운 건 고정 지출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면 돈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고혈압 약이랑 관절 주사비가 나가면 한숨부터 나와요. 2. 월 220만원 딱 정해두고 씁니다. 부부 은퇴자의 생활 설계. 이정민 가명 66세 씨 부부는 둘 다 교직에 종사하다 은퇴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외곽 아파트에서 자녀와 분리된 삶을 살고 있으며 부부 합산 연금 수령액은 약 280만원. 우린 서로 약속했어요. 생활비는 월 220만원까지만 쓰자고요. 나머지는 미래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하자고. 두 사람의 생활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비 60만원, 공과 금 관리비 30만원, 병원비 및 건강검진비 40만원,
교통비 10만원, 여행 및 문화생활비 30만원, 용돈 및 선물 20만원, 통신비 등 기타 고정비 30만원, 총합 약 220만원. 아이들 용돈 안 줍니다. 대신 손주 용돈은 따로 모아요. 너무 베풀면 우리 생활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부는 생활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부부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3. 생활비? 매달 280만 원인데도 모자랍니다. 은퇴자들의 숨겨진 고정비.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조순자 가명 70세 씨입니다.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서울에 머물고 있으며 자녀 한 명은 아직 취업 준비 중입니다. 부부 합산 국민연금은 월 240만 원, 추가로 예금 이자와 소액 임대 수입이 40만 원 정도. 그런데도 늘 적자입니다. 이유는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요. 주택관리비, 보험료, 자녀 지원비 그리고 병원비가 해마다 늘어요. 조 씨의 월 지출표는 이렇습니다. 식비 50만 원, 공과금 및 관리비 35만 원, 자녀 지원금 50만 원, 병원비 및 건강보조제 60만 원, 보험료 실손, 안보험 등 45만 원, 기타 40만 원, 총합 약 280만 원. 가끔 손주 생일 챙기거나 경조사 가면 지출이 더 커져요. 그래서 통장 잔고를 보면 불안해요. 조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은퇴하면 소비가 줄 알았는데 줄기는커녕 더 늘었네. 그 말이 정답이에요.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돈보다 계획.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출은 꾸준히 존재합니다.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원 자녀, 가족, 경조사 등이 생각보다 큽니다. 줄이면 된다는 막연한 낙관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반드시 해야 할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전 준비해야 할 5가지. 생활비 시뮬레이션, 한 달 지출을 적어보고 퇴직 후 줄일 수 있는 항목과 유지해야 할 항목을 구분하세요. 의료비 대비 나이 들수록 병원비는 예측 불가입니다. 실손보험 정리, 건강검진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 지원 범위 설정 명확한 기준 없이는 가랑비에 옷 젖듯 재정이 무너집니다. 지출 통제력 키우기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다 있지만 안 쓰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심리적 안정 만들기 돈보다 중요한 건 불안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소소한 취미가 지켜줍니다. 마무리하며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은퇴 6년 차인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어떤 달은 예산을 넘기기도 하고 어떤 달은 아껴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삶은 돈이 많든 적든 반드시 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어떤 지출 계획 안에 있나요? 제목 은퇴 6년 차, 매달 이 돈으로 삽니다. 현실적인 생활비 구조와 준비 전략. 서론 은퇴 후 생활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 은퇴 후 재정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얼마면 되는가?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여도 정답이 없습니다. 소득원이 일정치 않은 은퇴자에게 생활비의 구조와 지출 항목별 비중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등으로 대체되는 고정수익과 의료비, 자녀 지원, 축거비 등으로 구성된 지출 항목을 균형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은퇴자 3명의 사례를 통해 생활비의 구체적인 수치를 분석하고 향후 은퇴 준비자 및 초기 은퇴자에게 필요한 재무적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사례 분석 은퇴자별 월 지출 구조 67세 1인 가구 전직 공무원 국민연금 수령자 총 지출 약 160만 원 월 지출 구성 식비 35만 원 공과 금 관리비 20만 원 병원비 30만 원 통신교통비 15만 원 여가 기타 30만 원 예비비 성격 저축 10만 원 분석 1인 가구 은퇴자의 경우 의료비와 주거관리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여가나
교통비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대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비상지출 발생 시 예비비 활용이 필요합니다. 66세 부부 가구 교직 퇴직 부부 합산 연금 수령자 총 지출 약 220만 원월 지출 구성 식비 60만 원 공과 금 관리비 30만 원 병원비 40만 원 통신비 30만 원 문화생활 여행 30만 원 선물 용돈 20만 원 기타 10만 원 분석 중산층 부부 가구의 경우 문화생활 및 여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의료비는 연령 증가와 함께 필연적으로 확대되는 항목임이 확인됩니다. 생활비 한도 설정 전략 월 220만 원 이내 사용을 통해 지출 관리에 심리적 안정 효과가 나타납니다. 70세 부부 미취업 자녀 국민연금 기타 소득 총 지출 약 280만 원월 지출 구성 식비 50만 원 공과금 35만 원 자녀 지원비 50만 원 병원비 보조제 60만 원 보험료 45만 원 기타 소비 40만 원 분석 고정 지출 중 자녀 지원, 보험료, 병원비 등의 비자발적 지출이 지출 총액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독립 여부, 건강 상태, 보장성 보험 유지 등은 재무 흐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전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지출 항목별 구조적 특징 및 리스크 요인, 항목 특징 및 주의점, 식비 1인 가구 기준 월 3,040만 원, 부부 가구는 평균 60만 원 수준, 주거 공과금자가 여부, 지역에 따라 상이, 전세월 셋이 매달 고정 지출 증가, 의료비만 60세 이상은 연평균 의료비 10만 200만 원으로 급증 추세, 통신교통 비평균 1,020만 원, 절약 여지 있으나 비중은 낮음, 자녀 지원 계획 외 지출로 리스크 요소, 일정 한도 내에서 상한선 설정 필요, 보험료 실손보험, 안보험 등 보장성 유지 필요, 그러나 중복 가입 주의, 여가 비여유 자금 여부에 따라 선택적, 축소 시 우울감 위험도 있음. 3. 은퇴자, 지출 설계의 5가지 핵심 전략 1. 지출 상한선 설정 매달 지출 가능 한도를 정해두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기릅니다. 지출 가능 예산보다 예상 지출을 기준으로 생활할 것 2. 의료비 및 건강 리스크 대응 정기 건강검진, 실손보험 분석, 비급여, 대비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고정 병원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기반의 의료 적립금 활용이 효과적입니다. 3. 자녀 지원 구조의 명확한 구획화 정기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총 한도를 정한 후 고지 심리적 재정적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일회성 대출 방식 활용 가능 4. 노후 여가 관계 비용 확보 여행, 친구 모임, 소소한 취미 활동은 심리적 안정에 매우 중요. 최소 월 1,020만 원 수준은 별도 계정으로 유지 권장. 5. 고정 지출 줄이기보다 통제력 확보. 은퇴자는 소비보다 지출 통제 역량이 가장 큰 재무 안정 요소입니다. 금액을 줄이기보다 지출 목적과 효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것. 결론 은퇴 생활비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 은퇴자들이 생활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줄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과 지금까진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라는 낙관 때문입니다. 생활비는 절약보다 예측력과 설계력,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자는 단순한 자산 규모보다는 매월 소비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고 돌발 상황 대비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식이 끝난 날 김선호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손끝을 말아 쥐었습니다. 38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통장을 관리했고 누군가는 노후를 위해 적금을 쪼개며 목돈을 모았고 또 누군가는 한순간의 투자 실패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걸 지켜봤죠. 그 많은 고객들의 돈 이야기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봤지만 막상 자신의 퇴직이 눈앞에 닥치고 나니 김 씨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퇴직금 5억. 누군가는 부럽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 돈으로 평생 살 수 있냐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선호 씨는 그 돈을 손에 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써야 평생 후회 없이 불안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딱 하나만 제대로 해보자. 김선호 씨가 선택한 전략 월세 받는 소형 상가, 한 채 절대 원금 안 건드리기. 은행에서만 수십 년을 일했던 김 씨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하나는 이겁니다. 원금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김 씨는 퇴직금 5억 중 4억 5천만 원으로 수도권 외곽의 소형 1층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매달 18만 200만 원의 월세가 꾸준히 들어왔죠. 나머지 5천만 원은 생활비와 건강보험료, 세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예비비로 따로 묶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지출이 좀 부족하더라도 소비를 줄이지 원금을 뽑아 쓰지 않았죠. 그 결과 5년이 지난 지금도 김 씨는 원금을 온전히 유지한 채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고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김선호 씨의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상가 투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억이 있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매달 나눠 쓸 수 있어야 돈 걱정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손에 쥔 순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식에 몰빵하거나 친구의 말만 믿고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수익은커녕 세금과 공실에 시달리죠. 결국 원금이 무너지면 불안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씨처럼 현실적이고 단순한 전략이 오히려 길이 됩니다. 실제 사례 3가지 퇴직금 이렇게 굴리면 삽니다. 59세 공기업 퇴직 박정호 씨 퇴직금 3억으로 배당주 투자, 임대보증금 활용. 박 씨는 보수적인 성격이었기에 공격적인 투자는 꺼렸습니다. 퇴직금 3억 중 2억은 고배당주 ETF에 나눠 투자하고 나머지 1억은 작은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묶었습니다. 월 배당 60만 원 보증금 전세이자 수익 50만 원으로 총 11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국민연금 수령으로 보완했습니다. 핵심은 복합 수익 구조. 자산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64세 대기업 연구소 퇴직 이해숙 씨 거주와 수익을 겸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이 씨는 도시를 떠나 전북 정읍에 30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1억에 구입해 리모델링했습니다. 집반은 자신이 거주하고 나머지 절반을 게스트하우스처럼 단기 임대에 활용 중입니다. 주말마다 23팀 예약이 들어와 월 100만 원 내외의 수익 발생. 리모델링 포함 총 투자비는 1억 5천만 원 수준. 퇴직금의 절반은 CMA와 정기예금 등 유동 자산으로 보관하고 월 지출은 150만 원 이내로 조절했습니다. 핵심은 자산을 직접 활용하면서 수익화입니다. 거주지 선택이 전략이 된 셈이죠. 61세 사립고등학교 교사 조영길 씨 퇴직금으로 매달 300번은 시니어 창업. 조 씨는 퇴직 후 퇴직금 4억 중 1억으로 조그만 독서실을 창업했습니다. 교직 경험을 살려 공부하는 환경과 동기부여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월 순수익 300만 원 이상. 초기 1년은 수익이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아르바이트 고용으로 일도 줄이고 수익도 안정됐습니다. 남은 3억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경험 기반 소액 창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자산이 일을 하게 만든 전략입니다. 퇴직금 5억, 버티는 돈이 아닌 흐르는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5억을 마치 인생 종착역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단지 다음 챕터를 준비할 수 있는 씨앗에 불과합니다. 김선호 씨처럼 상가 하나로 안정된 수익을 만들 수도 있고 박정호 씨처럼 배당 전세 활용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 조영길 씨처럼 작은 창업으로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퇴직금을 단순한 목돈이 아닌 매달 흘러나오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은퇴 후 불안 없이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김선호 씨는 지금도 새벽이면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며
조용한 은퇴 생활을 즐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욕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나를 먹여 살리게 만들면 그게 진짜 은퇴입니다. 퇴직금 5억.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평생 안심할 수도 있고 10년 만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라면 김선호 씨처럼 단 하나의 전략부터 시작해 보세요. 퇴직금 5억 어떻게 관리해야 평생 돈 걱정이 없을까? 대한민국에서 60세 전후로 정년퇴직을 맞는 고소득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금은 약 3억 5억 원 선입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노후 자금의 핵심으로 여겨지며 자칫 잘못 운용하면 10년 안에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운용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닌 은퇴 후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5억을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은퇴 후 운용 모델을 소개합니다. 1. 퇴직금 운용의 3대 원칙.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퇴직금 운용 시 다음 3가지 원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절대 원금 손실 방지. 은퇴 후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곧 생존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원금 보존을 우선하며 수익률보다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기적인 현금 흐름 확보. 월세, 배당, 이자 등의 형태로 정기적인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심리적인 안정뿐 아니라 예측 가능한 생활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위험 자산은 제한적으로. 주식, 코인, 부동산 개발 사업 등 고위험 자산은 전체 자산의 1020% 이내로 제한하고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5억, 가장 현실적인 운용 전략 1가지. 전략, 현금 흐름 자산의 집중 투자, 생활비 통제 시스템 구축. 퇴직금 5억이 있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운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배분 예시. 자산 유형 금액 예시 역할. 수익형 부동산 4.5억 원 매달, 월세 수입 15만 200만 원 확보. 현금성 자산 CMA, 예금 5천만 원 비상자금, 건강지출, 공과금 등 유동성 확보. 왜 수익형 부동산인가?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 중 변동성이 낮고 예측 가능성이 큼. 중소형 1층 상가,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 등은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 안정된 임대 수익은 국민연금 등과 결합 시 강력한 현금 흐름을 구성. 생활비 시스템의 핵심. 월 고정 수입월세 연금 안에서 지출을 통제하는 구조를 확립. 비상금은 따로 분리해 갑작스런 병원비나 수리비 등을 대응. 지출 초과가 예상되면 소비 조절 원금 인출은 최후 수단으로 설정. 3. 실전 사례 분석. 사례 소형 상가 매입 후 월세 수익 62세, 전직 은행 지점장. 총 퇴직금 5억 원. 투자 수도권 외곽 소형 1층 상가 한 채 매입 4.5억 원. 월세 수익 18만 200만 원. 남은 5천만 원은 현금 보유. 지출 구조 월 생활비 200만 원 이하로 유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도 안정된 구조. 분석 은행 출신답게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고정 수익과 원금 보존이라는 2가지를 동시에 실현한 사례. 사례 배당 ETF 전세 보증금 수익 59세, 공기업 퇴직자. 총 퇴직금 3억 원. 2억 원 고배당 ETF 연 수익률 56%, 월 배당 약 60만 원. 1억 원 전세 보증금으로 맡겨 월세 수익은 없지만 이자 수익 확보. 총 월 수입 약 110만 원 국민연금 일부 수령. 지출 부부 기준 200만 원으로 생활 가능. 분석 안정성과 분산 투자 중심의 전략. 수익률은 낮지만 예측 가능한 수입 구조. 사례 소규모 창업 독서실 운영 61세 퇴직 교사. 퇴직금 4억 원 중 1억 투자. 본인 경험을 활용한 독서실 창업월 300만 원 순수익. 나머지 3억은 예금 일부 채권. 향후 국민연금 수령 시 수입 안정화 예상. 분석 고정비 낮고 본인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 리스크는 있지만 통제 가능한 구조.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을 운용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불안입니다. 은행 이자에만 의존하려 하다가
수익이 부족하면 고수익 투자로 급격히 방향을 틀고 결국 원금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가? 비상 상황에 대비할 현금 자산이 있는가? 내 지출은 수입 안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YS라고 답할 수 있어야 퇴직금 5억은 당신의 평생 안정장치가 됩니다. 결론. 퇴직금 5억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30년 은퇴 기간을 고려하면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매달 흐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의 승패는 결국 현금 흐름 구조가 좌우한다. 지금 당장 수익형 자산과 소비 구조를 점검하세요. 김선호 씨처럼 단 하나의 전략이라도 분명하고 단단하게 세운 사람은 퇴직 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